물론 이창용 총재가 말하는 목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 2%보다는 아직 많이 높기는 합니다만 네. 지금 금리 인상을 하면서 많이 좀 소비자 물가가 잡히고 있거든요. 그렇죠. 계속 지금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승세가 둔화되는 거죠. 하지만 5%는 높나요? 낮나요? 높죠. 높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대 인플레이션이에요. 사람들의 기대 심리. 야, 물가 올랐는데 나도 물건값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우리 물가 이렇게 올랐는데 임금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게 파급 효과가 되면서 물가 상승이 굳어질 가능성이 있죠. 일본이 일단 아직까지는 장기금리의 변동폭을 조정한 정도고 자체적으로 국채를 너무 많이 매입을 했잖아요, 일본은행이. 그래서 이 국채금리가 상승할 경우에는 또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 내야 되는 이자도 많아지다 그렇죠.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게 일본은행이 지금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하면서 제로금리 유지하는 장기금리 유지하는 그 수단이 뭐였냐면 일본 국채를 자기가 사는 거예요. 구로다 총재가 취임 전에 일본 중앙은행이 들고 있는 일본 국채가 전체 국채의 한 11%대 정도였다고 해요. 지금은 일본 국채의 절반 이상을 일본 중앙은행이 들고 있어요. 이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정말 폐지하고 금리 인상으로 들어간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일본 정부도 이자를 많이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국채 발행 많이 했기 때문에. 금리가 1%포인트 올라가면 뭐 일본 GDP의 2% 이상을 이자로 내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상당히 큰 부담이죠. 그래서 급격한 금리 인상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들을 하죠. 하지만 그 신호 자체만으로도 시장이 좀 긴장을 긴장하죠. 하는 거군요. 10년 있었던 통화 돈풀기, 양적 완화가 이제 막을 내리고 긴축의 시대로 가는구나 이런 신호가 올 수 있죠. 지금 일본의 이런 사실상의 금리 인상으로 또 한국 금융시장에서도 긴장을 좀 하고 있는데 특히 지금 한국도 금리 인상이 지금 3.25% 정도 올린 상황인데 그보다 더 올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좀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창용 총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 상황을 보고 하겠다. 하지만 물가에 중점을 두고서 통화정책을 펼치겠다고 했기 때문에 물가 상황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좀 더 금리 인상폭 확대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창용 총재가 다시 또 뭐라고 했냐면 물가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하겠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변수도 같이 보겠다. 다른 나라의 기준금리 인상도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연준이 만약에 보폭을 계속 어느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금리 인상 기조를 좀 장기간 가지고 간다면 한은도 한미 기준금리 차가 지금 1.25%까지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쫓아가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일본도 그런 식으로 마이너스 금리에서 벗어나서 긴축으로 간다면 쫓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럼 꼭지점을 좀 열어뒀다고 봐야 되나요? 열어뒀다고 봐야죠. 그래서 더 오를 가능성도 충분히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서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추이를 보면요. 물론 이창용 총재가 말하는 목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 2%보다는 아직 많이 높기는 합니다만 지금 금리 인상을 하면서 많이 좀 소비자 물가가 잡히고 있거든요. 그렇죠. 보통 저희가 정책 금리를 올릴 때 하는 기준이 소비자 물가였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바뀌고 있는 건가요? 계속 지금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승세가 둔화되는 거죠. 하지만 5%는 높나요? 낮나요? 높죠. 높죠. 2% 정도 물가 안정 목표까지 가려면 그렇게 갭이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변수가 지금 상당히 많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대 인플레이션이에요. 사람들의 기대 심리. 야, 물가 올랐는데 나도 물건값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우리 물가 이렇게 올랐는데 임금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게 파급 효과가 되면서 물가 상승이 굳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상당히 부담되는 요인일 거예요. 그래서 연준도 계속 파월 의장이 물가를 잡겠다는 의지를 계속 강하게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도 결국 그런 기대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리겠다라는 그런 신호일 수 있어요. 그럼 저희가 지금 이때까지 일본발 금리 인상이 어떻게 저희 한국 금융시장을 비롯해서 세계 금융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봤는데 오늘의 매직 넘버도 조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네. 구로다 총재가 퇴임하는 시점이 일본의 10년 아베노믹스의 종원 시점이 되지 않겠냐.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를 정말 폐기하고 금리 인상으로 갈 거냐. 수익률 곡선 통제라고 하는 그 시장 금리에 개입했던 중앙은행의 그 정책을 폐기할 거냐. 이게 아마 그 시점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변수는 글로벌 금융시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일본은행도 고민이 깊겠죠. 내년 4월이 구로다 총재 퇴임하는 시기입니다. 내년 4월을 봐야 될 것 같아요. 4월에 윤곽이 어떻게 나올지.